여러분, 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몇 사람만 다시 이름 불러볼게요. 김민욱, 구수진, 박희재, 홍채안, 금소연, 김주영, 서유진, 최유경, 안수선, 홍지원. 대답들 잘 하는 것 같네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은 교도관의 세계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죠. 결론적으로 특별한 부문화는 없지만 교도관들이 갖는 위험성, 공경, 의식, 태도 관련지어서 어떤 권한들 이런 이야기들 했었죠. 이 시간에는 이제 이 과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수용자 사회, 수인 사회, 소위 수용자 사회, 재소자 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이 과목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교도소화, 프리즈니제이션, 교도소화되는 거. 이 말은 뭘까요? 자료를 아까 한번 봤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교도소화란 수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성향이나 지향성 또는 가치와 규범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서들랜드와 크래시라고 하는 학자는 서들랜드와 크래시라고 하는 학자는 수용자의 문화를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누구나 그렇게 나누어요, 보통. 범죄 지향적 부문화. 교도소와 관련 지어진 문화예요. 범죄 지향적, 범죄를 향한, 범죄를,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속한 사회로, 속한 부분으로 삼는 것. 범죄 지향적 부문화. 그 다음에 이제 수형 지향적 부문화.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수형 지향적 부문화, 그리고 합법 지향적 부문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교종사회학자들은 교도소화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부분은 잘 새겨 듣고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말고사 리포트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할 거거든요. 교종사회학자들은 교종시설에는 일반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관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특수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봐요. 이것을 재수자 부문화라고 일컫는데, 문화적 관점에서 수용사고의 원인은 바로 이러한 수용시설에서 재수자들이 가지는 부문화에서 찾고자 하는 것. 소위 교도소화되는, 교도소화라는 게 어떤 부문화 때문에 교도소화가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이제 범죄 지향적 부문화는 우선 거기부터 설명을 하면, 자신들이 일반 사회로부터 가지고 있던 부문화, 범죄 조직, 그런 집단, 또 그런 문화를 교정시설로 유입시키고 그걸 그대로 그냥 지속해서 살고 있는 것, 지속하는 것. 이것 때문에 범죄 지향적 부문화라고 해요. 이제 수형 지향적 부문화는 뭐냐면, 그 교정시설 내에서 모든 지위나 신분은, 자기가 교정시설 내에서의 신분이나 지위는 뭐냐면 그 안에 환경을 이용하고 특별한 혜택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교정시설 내에서 얻어질 수 있는 가장 교묘한 사람이 소내에서 가질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을 차지하고, 따라서 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교도소 내에서의 어떤 환경을 이용한다. 어떤 정보도 이용하고 특별한 혜택을 좀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걸 우리가 수용지향적 부문화라고 한다. 그래서 수용생활 지향자들은 저수자 사회에서의 모든 생활 방식을 수용하고 거기 있는 부문화를 다 수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적응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수용 생활을 보다 쉽게 편하게 보내는 것, 편의를 제공받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자신의 수용 생활을 보다 쉽게 편하게 보내는 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출소 후 생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도소 내에서 어떻게 생활할 거예요? 관심. 선량한 수용자를 만들 때 선량한 시민을 만들 수 없다는 표현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묘하게 또 법규나 그쪽에 있는 제도들 같은 걸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누진처우 제도와 가석방을 이야기할 때 비판을 했었죠. 누진처우 제도를 이야기할 때. 따라서 이 사람들은 수용생활 지향적 집단이 교종시설화가 소위 교도소화, 교종시설화가 가장 쉽게 빨리 그리고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고요? 그렇죠. 안에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그러고 그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도소 생활을 좀 쉽고 편하고 뭔가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교도소가 교정시설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지고 있죠. 쉽게 이루어지고 많이 이루어지고. 근데 이제 합법지향적 부문화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또 여기에 속할 수도 있어요. 교정시설에 입소할 때도 범죄지향적 부문화에 속하지 않았고 어떤 그런 문화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범죄가 이루어졌지만. 또 수용생활 동안에도 범죄나 수용생활 지향적 부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재소자. 밖에 나가서 어떤 범죄 집단에 속해야지. 다음에 어떤 범죄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지. 조직화해야지. 교활하게 뭔가 더 지능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고지식자 이런 표현을 이 문화에서 합법지향적 부문화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급적 교정시설의 규율을 따르려고 하며 교정시설 당국이나 직원과도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다. 따라서 이들은 교정시설 당국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집단화하지도 않고 대체로 스스로를 수인사회의 범죄나 저수자 사회의 범죄나 수용생활 지향 부문으로부터 오히려 소외시키고 있는 안에서 오히려 그렇게 소외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합법적으로 살겠다. 규율에 따르겠다는데 또 이제 많은 범죄 지향적, 수용생활 지향적 그 수용자들로부터는 약간 따돌림, 소외 이런 것도 가질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이 부문화, 소위 교도소와 관련된 부문화의 자발적 참여들에 대해서 알아보죠. 수용생활 지향자는 자신의 준거 집단, 늘 사회학에서 집단을 할 때 준거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레퍼런스 그룹. 어디에다가 자기의 그 가치관이나 어떤 의식과 태도를 두고 있느냐는 걸 우리가 준거하다, 준거 집단이라고 그래요. 레퍼런스 그룹. 수용생활 지향자는 자신의 준거 집단을 교정시설 내에서 찾고 있고 그들은 교정시설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손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부문화에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거죠. 범죄생활 지향자는 교정시설 생활이 아니라 범죄생활에 전념하기 때문에 자신의 준거 집단을 교정시설 내 범죄자 집단이나 자기하고 범죄 조직들에서 찾거나 또는 밖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단지 그 일부인 교정시설보다는 더 넓게 범죄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 소위 이런 사람들은 수용자 강령보다는 수용자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적응하고 꾸려나가야 돼. 뭐 이런 것보다는 더 큰 범죄자 강령에 집착한다. 그죠? 범죄자 집단에 대한 레퍼런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합법 생활 지향자는 자신의 손해 지위를 재수자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또 이렇게 선출되는 게 있잖아요. 재수자 대표들 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한다. 자, 이제 이걸 통해서 보면 범죄 생활 지향자는 수용 생활이 쉽게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특전을 구하는 반면 좀 쉽게 나가자. 나 지금 뭐 관심 없다. 그냥 특전 이 정도를 구하는 반면에 수용 생활 지향자는 손해에서의 지위 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손해에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특전에 관심을 갖는다. 그 차이를 이해하겠죠? 그냥 특전을 구하는데 범죄자 집단의 애들은 그냥 내가 좀 여기서 쉽게 나가자. 나 뭐 어차피 나가도 범죄할 거고 뭐 이런 생활들 정도. 그런데 수용생활 지향자들은 안에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수용자 부문화, 이러한 수용자 문화를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공부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교도소 사회. 이것에 대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고민. 교정이 정말 효과적으로 돼서는 이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이것이 수정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보안에 그래도 최소한은 중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틀림없이 해야 되지만 보안 수준을 좀 낮추는 것이 아무래도 교도소의 수정에는 좋다. 교정시설의 구구마를 낮추는 것, 경구구마하는 것. 두 번째는 교정시설의 목표를 범죄자의 개선에 둬야 돼. 관리, 질서, 통제 이런 쪽에서는 어떤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뭔가 특전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스스로 자율과 책임성을 가지고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 세 번째는 재소자와 직원 간의 의사소통 절차들이 개선돼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이것도 아까 그 교도관의 권한에서 이야기할 때 교도관은 틀림없이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통제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가 권한을 가지면서 상담도 잘해야 되고 신용 권한, 인성에 의한 이 사람들과의 면담들, 보상 권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관리도 해야 되지만은 교화의 업무하고의 효과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말 자체를 재소자와 직원 간의 의사소통 절차가 개선돼야 되겠다. 참고로 어떤 정보들을 서로 공개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만한 정보를 얻게 되면 자기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거든. 또 특정한 어떤 권한 있는 교도관과의 관계 속에서 내 권한을 신분 지위를 찾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보다 많은 수용자들이 직원들과의 관계가 좀 개선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수정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고지식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대체로 집단의 어떤 구성원, 형기, 범행의 종류, 전통적인 수용자 강령에 대한 헌신의 정도, 특수한 기능, 그리고 이제 안에서의 어떤 활동들에 따라서 사람을 나눌 때 친사회적인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 부문화는 고지식자, 반사회적인 아까 범죄 집단 쪽들은 정의한, 가사회자, 사회적인 사람들, 약간 정치인, 비사회적, 일종의 우리가 반사회적 아니고 비사회적, 뭔가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주된 문화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거 항상 비사회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법도 안 지키면서 패배자로서 사는. 아무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래도 고지식자가
위반율이 질서에 대한 거랄지 보호관찰 조건 위반율 같은 게 가장 낮고, 정의한 아까 뭐 범죄 지향적인 이런 사람들은 수용 기간이 증감에 따라서 낮아지기는 하겠지만은 매우 높은 보호관찰 위반율을 보인다. 무법자는 위반율은 매우 높았고 수용 기간이 증감에 따라 위반율도 증가했다. 약간 패배자연 비사회적.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는 핵심인 교도소화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료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페이퍼의 정량을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교도소화란 무엇인가? 이 과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교도소화되는, 교정시설화되는, 그 부문화에 적응하는 거. 교도소화, 프리지니제이션. 말 그대로 왜 이런 말이 되죠? 교도소가 세탁소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염색공장 같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범죄 예비군을 양성하는 콘크리트 자궁이다. 대단히 심한 표현이죠. 범죄 예비군을 양성해내는. 이런 부분들은 무슨 용어하고 관련 있나요? 범죄 학교, 소위 교도소화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화라는 것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재소자가 교정시설에서의 행위 유형을 학습하는 과정을 우리가 교도소화한다. 사회화, 제사회화하는, 뭔가 학습하는 과정, 내면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사회화 때 그런 설명을 했죠. 사회화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교도소화는 재소자가 교정시설에서의 행위 유형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교정시설의 일반적인 문화, 관습, 규범, 그리고 민속 등을 취해가는 것, 다소간 취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교도소화인데, 이것의 중요성이나 문제를 왜 이야기하는지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교도소화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범죄성과 반사회성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키고, 범죄성과 반사회성 유발하거나 심화시키고, 교도소 사회의 재소자 특성을 범죄적 이념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이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범죄 예비군 양성의 콘크리트 자궁 같다. 이게 잘못하면 교도소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재소자의 수용자 강령의 동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도소화라는 용어가 직원의 반대하는 행동과 태도를 신봉하는 정도를 일컫는 것으로도 되고 있습니다. 안에서 교도관의 지시, 교도관의 어떤 합법적 권한들 이런 걸 부정하고 반대되는 행동과 태도를 신봉하는 어떤 문화들, 수용자의 부문화,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도소화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교도소화가 생길까요?
우리는 교도소화의 설명 모형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째가 이제 박탈 모양이다. 뭔가 이제 박탈되었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걸 분석한 이론으로서의 박탈 모형은 뭐냐면 교도소에 수용된 것이 교도소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는 견해예요. 교도소 수용 자체가 왜죠? 박탈됐잖아요, 자유가. 그래서 첫 번째는 박탈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박탈된다고 보면 되겠죠. 하나는 자유가 박탈돼. 수용에 관한 고통, 소위 자유의 박탈. 두 번째는 자기 지위 강등의 경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유가 박탈된다는 고통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이제 수용자는 사이커스라고 학자는 5가지 수용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자유의 박탈. 두 번째, 자율성의 박탈. 세 번째, 당연히 이성관계의 박탈. 그리고 어찌되었건 안정성의 박탈. 그리고 재화와 용역의 박탈이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안에서 마음껏 재화와 용역을 사용해서 어떤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수용으로 인한 고통과 박탈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박탈 모형을 기능적 모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펑셔널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박탈 모형이라는 거. 빼앗겼기 때문에 뭔가를 안에서 갖고자 하는 것들. 두 번째는 지위 강등인데 과거의 자기 관념은 동일한 머리 모양, 복장 안에 들어보니까 거의 비슷한 머리 모양, 복장, 이름 대신 주어진 숫자, 개인 물품의 횟수 등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 것이 사라지게 되죠. 과거의 자기 관념. 이러한 제도적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자신의 상실은 바로 자신의 지위 강등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분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몇 번 누구라고 하는 범죄자로서의. 그 신분에 맞는 적응을 하려는 변화는 신분 말소와 지위 강등의 메커니즘에 기여하겠죠. 또한 자기 증오와 자기 소외는 자기 훼손적,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초래하게. 정말 안에서 자해사고도 예전에 참 많았었어요. 요즘 많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변했죠. 사회의 전체 분위기가 바뀌고 교도소의 문화가 바뀌고 교도관의 의식과 태도가 바뀌고 시설이 개선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이제 교도소에서의 자해사고나 부문화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자기 파괴적인 행동까지 초래하죠. 결론적으로 박탈 모형에 따르면 수용자 조직은 제도적 환경과 조건에 대한 일종의 집합적 반응이고 이는 공식 제도 내의 재소자가 고통받는 일련의 박탈에 대한 적응이다. 즉 수용의 고통과 자기 존중심의 위협을 초래하는 재소자의 자기 비하로 인해서 재소자는 직원, 당국 그리고 사회의 규범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자기 존중심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체계를 개발하는 자기 내부적에서 재수자 사회. 재수자끼리 상호 세력을 결합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자신들을 거부하고 격려했잖아요. 자신은 거부하는 사람을 거부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자기 파괴적인 것을 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박탈 모형.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교정시설을 범죄 학교라고 비판하는 논리적 근거가 돼요. 그래서 박탈의 정도를 줄이는 것이 재범 감소율을 가져온다는 논거를 우리가 제공하게 되는 거죠. 심하게 이야기하면 교정시설 폐지론의 근거도 돼요. 교도소화 시키자니 박탈해서 오히려 범죄 강령에 따른다. 수용자 강령에 따른다. 그러니 교도소가 무익한 거 아니냐 이런 거 교도소 폐지론의 어떤 근거도 되죠. 박탈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박탈되고 제도적으로 지위가 강등되고 이 부분이 교도소화가 되고 결국은 석방 후에 우리 사회로 돌아오는 것,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웃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교정교화되고 갱생하는 것, 이런 부분도 실패하게 되는 거다. 이게 이제 박탈 모형의 이론의 의미고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말고사 리포트까지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